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그 여부도 곧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범행 직후로 알려진 범인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살해해놓고 이런 표정이 나옵니까? 사람을 흉기로 공격해놓고 웃고 있었다고요? 네, 피의자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이 한 남성의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쯤에요. 전남 순천의 한 골목 CCTV 화면입니다. 이 남성의 신상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흐림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YTN 보도에 따르면요. 이 남성이 이제 그 피해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 신발과 양말을 모두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한 번 돌리더니 입꼬리를 씩 올리면서 웃어 보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얼굴을 가려서 그렇지 저 원본을 보면 저때 입꼬리를 올리면서 고개를 한번 돌려서 뒤를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살인을 저지른 현장을 쳐다보고 씩 하고 웃었어요. 네, 웃어서도 충격적인데 이게 왜 더 충격적이라면 범행 10여 분 뒤에 찍힌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웃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정말 이해하기 힘든 범인의 이 같은 태도 왜 그런 걸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본인의 본능적인 범죄 욕구를 충족했다는 그 표현이 화면에 나온 것 같이 웃는 표정으로 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죄 욕구를 충족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만족스러웠다 이런 심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건 영상 공개 당시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인데요. 당시 피해자는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었는데 범인이 이제 어두운 티셔츠를 입고 피해자실을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뒤에 그리고 피해자가 쓰러지니까 범인은 기업 주차장으로 돌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범행 후 10분 만에 나타났는데 당시에 입꼬리를 살짝 웃는 모습을 CCTV에 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범인의 행동이 더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달아났다고 한다면은 멀리 도망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도망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건 발생 불과 2시간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투고 싸우다가 경찰에 신고돼서 검거됐거든요. 멀리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죠. 참.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은 길을 가다 숨지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일단 저도 충격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깝고 이런 대로변에서 일어난 게 굉장히 안 믿기고요. 피해자가 겪은 거의 반 정도만이라도 고통을 느끼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저 여학생은 왜 그때 그러면 그 시간에 길을 가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건 당일 딸이 왜 저때 저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까운데 아버지 약을 사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약을 사러 갔다가 약국에 가고 그리고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들르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금 사건을 당한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통화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딸하고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아빠 약국에 약이 없다는데 그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약 사러 나갔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숨진 겁니다. 이 남성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 네. 자, 소주를 4병이나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웃고 있는 게 CCTV에 다 나왔는데 그래놓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술을 마셨던 이유가 있대요. 자, 최윤정 기자, 이게 뭐랍니까? 네, 피의자는 자영업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게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크게 다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출신이었는데 이 피의자가 석 달 전쯤에 이 지역의 음식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봤는데 잘 되지 않았고요. 영업난으로 2달 전부터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휴업한 상황에서 매일 혼자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고요. 이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범행 당일에도 그렇게 소주 4병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에 거리를 배회하던 이 피의자는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서 호프집 사장에게 결혼할 여자친구와 크게 싸웠다, 화가 나 술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맥주를 반병 정도 마셨고요. 외상이라면서 술값도 지불하지 않고 빠져나갔고 또 행인과 시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얼마 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딸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꿈인 경찰이 되고 싶어서 꿈을 막 키워가는 학생이 길 가다가 숨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양경 기자, 지금 저 얘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소식을 전하는 저도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그래서 지금 범인이 뭐 식당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그 일부 시민들이 그 식당 찾아가서 계란 던지기도 하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 별점 테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아직 신상 공개 전이지만은 가해자 신상 정보가 담긴 글을 서로 공유하는 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뭐 횡설수설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 손정혜 변호사님, 범인은 대체 왜 저런 전략, 왜 저런 태도로 나오는 걸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도 모르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으니 좀 감경해달라는 주장을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심신미약 감형이 특히 음주로 인한 경우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통계상으로도 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최근,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의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치범죄는 오히려 술 먹고 폭력성을 가하는 경우엔 더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 목소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술을 먹으면 폭력성이 생긴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그렇죠. 자의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명정 상태라든가 미약 상태를 만든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해야 되지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선처해줘야 된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일방적 주장일 뿐 요즘에는 감형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술 먹어서 저런 짓 저지른 게 아니라 저런 짓 하려고 술 먹은 건 아닐까요? 그래서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 더 가중처벌시켜야 된다는 겁니다.